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을 여행할 때 운임 검색창에서 저렴한 운임으로 여행자들을 이렇게 싹 꼬시고 있는 항공사 라이언에어를 탔습니다. 얘네가 기본 운임은 되게 저렴한데요, 그 열악한 좌석에 어떻게든 추가로 삥 뜯을 궁리만 하기 때문에 유럽 내 LCC들 중에서 아주 최악으로 평가를 받는 항공사입니다. 아무튼 라이언에어는 아일랜드에 기반을 둔 유럽의 초저비용 항공사예요. 저비용 항공사에 울트라가 붙어서 ULCC라는 용어로 구분짓기도 하는 항공사입니다. 그냥 맨몸에 작은 가방 하나 가지고 타는 거를 기준으로는 운임이 되게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뭐가 하나씩 붙을 때마다 돈이 계속 쭉쭉 올라갑니다. 좌석 지정 유료, 기내 선반에 올리는 가방도 유료, 수화물 당연히 유료, 그 다음에 현장 체크인 카운터 사용하는 거 유료, 물도 유료. 근데 화장실은 또 공짜예요. 아무튼 저도 오늘 드디어 라이언에어를 탔습니다. 이게 라이언에어가 싸기는 싸요.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불가리아 소피아까지 3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인데요. 편도 기본 운임이 15파운드예요. 약 25,000원입니다. 여기다가 수화물 10kg 추가하면 34,000원이 더 들고요. 20kg를 추가를 하면 약 45,000원 정도가 더 들어서 대충 항공료까지 런던에서 소피아까지 한 8만원 정도에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화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추가하시면 10만원 정도 또 뜯어가니까 미리 계산 잘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좌석 지정도 물론 돈을 받습니다. 돈 내고 좌석 지정하기 싫으시면 그냥 랜덤 좌석을 체크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게 최저가 기준만 놓고 보면은 싸기는 오지게 쌉니다. 근데 라이언에어는 낙장불입, 무조건 환불 불가입니다. 이게 직계가족이나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항공편 취소 같은 비자발적인 환불은 받는데요, 그 외에는 무조건 환불 불가입니다. 이게 또 소비자 보호원 이런 거 백 안 됩니다. 그래서 운임이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어요. 저는 오늘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맨체스터로 들어오는 노선이고요. 이 노선도 기본 운임이 한 25,000원 정도에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요거를 출발 2일 전에 급하게 사느라고 기내 선반 수화물 1개 포함해가지고 85,000원 정도의 결제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는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입니다. 제가 시내도 엄청 돌아다녔었는데 파일을 다 날려가지고 노을만 남았습니다. 노을이 참 예쁜 도시예요. 벨파스트 시청도 좋기는 한데 노을이 아주 오집니다. 벨파스트는 보통 외곽 투어를 1박 2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데이트립으로 짧게 둘러보고 왔어요. 여기는 타이타닉 박물관이 되게 유명하대요. 타이타닉을 만든 조선소가 있던 자리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부 후기를 보니까 그렇게 인상 깊지가 않아서 기념품만 몇 개 사들고 왔어요. 마그넷이 좀 이뻐서 잘 안 사는 마그넷도 하나 샀고요. 볼펜도 이뻐서 볼펜 샀고요. 그 다음에 욕조에 넣는 배도 샀습니다. 박물관 앞에 SS 노마딕이라는 배가 하나 있어요. 이게 타이타닉 승객들을 위한 보조 선박이었다고 하네요. 이 녀석은 타이타닉 침몰 후에도 계속 수송선으로 사용되다가 이렇게 폐선을 하려고 했지만 역사적 가치가 높아가지고 보존을 했다고 합니다. 신기해요. 아무튼 여기는 벨파스트 국제공항입니다. 시내랑 가까운 벨파스트 시티 공항이 있지만 여기는 시내랑 거리가 조금 먼 벨파스트 국제공항이에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2층짜리 공항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카운터들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고요. 요게 전부예요. 제일 먼저 이지젯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트2컴이라는 영국 LCC 카운터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타고 갈 라이언에어 카운터가 보이네요. 로우페어, 그레이트 케어. 로우페어는 맞는 것 같긴 하고요. 그레이트 케어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그 유명한 기내 수화물 사이즈 재는 통이에요. 윗칸은 좌석 아래 들어가는 스몰백, 그 다음에 밑칸은 기내 선반백 사이즈입니다. 기내용 캐리어, 요게 사이즈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애매할 경우에는 기내 선반 옵션보다는 그냥 붙여버리는 게 좋기는 한데, 얘네가 또 수화물 분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럽 자체가 수화물 분실이 요즘 좀 미쳤다고 합니다. 라이언에어는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면 돈을 또 받기 때문에 저는 미리 라이언에어 앱을 받아서 모바일 보딩 패스로 입장을 했어요. 모바일 체크인은 60일 전부터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현장에서 체크인을 하면 아무튼 돈을 또 뜯어갑니다.
벨파스트는 영국 국내선 구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출입국 절차는 양쪽 모두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보안검사만 받고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WH 스미스 매장이 보이고요. 안쪽으로 버거킹이나 푸드코트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게 공항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내부 푸드코트에서 음식 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자파점 매니아답게 WH 스미스를 구경을 한번 가볼게요. 일단 간지나는 아일랜드 모자,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에 있는 지명 이름이기도 하대요. 이 부시밀즈,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위스키라고 합니다. 관련 로고 제품들을 여기서 또 팔고 있고요. 코네마라 위스키 퍼지나 토피도 팔고 있어요. 저는 요걸 많이 사왔는데 캐러멜입니다. 되게 맛있어요. 퍼지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기네스 퍼지도 있고요. 요런 거는 그냥 선물용으로 되게 괜찮습니다. 아일랜드 맥주 기네스의 샵도 따로 한켠에 있어요. 여기는 그냥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엄청 신날 것 같아요. 제가 막 항덕샵 가서 이거저거 사는 그런 느낌일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는 그 기네스 공식 머천다이즈 샵이라고 합니다. 샵을 다 구경을 하고 벨파스트 국제공항은 또 흡연실이 다행히 있어서 철조망 안에서 이렇게 바깥에 주기된 항공기들을 보면서 흡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라운지로 가볼게요. 이 공항이 작지만은 되게 다 있을 건 다 있어요. 흡연실도 있고 라운지도 있고. 여기는 커즈웨이라는 라운지고요. PP카드 라운지 멤버스 전부 입장이 가능합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음식들이 놓여진 공간들이 그렇듯하게 있어요. 빵하고 병아리콩 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근 케이크 같은 케이크도 있고 그냥 뭐 아주 평범한 유럽의 라운지 같습니다. 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PP카드 라운지가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술도 당연히 DP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맥주도 가져다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개를 갖고 와갖고 간단하게 해치웠어요. 이게 먹을 것도 많이 없기는 하지만 제가 라운지가 없을 줄 알고 벨파스트 시내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왔더니 이게 배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라운지에서 이제 나와서 그 영국의 공항답게 타고 갈 게이트가 출발 전에 촉박하게 뜨기 때문에 번호를 확인을 하고 게이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타고 갈 17번 게이트 앞이에요. 라이언에어는 수화물을 구매를 하면 우선 보딩을 같이 줘요. 그래서 먼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자리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보딩 패스에 백도어라고 써져 있고요. 뒷문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보딩 패스를 확인하고 걸어서 들어가 볼게요. 라이언에어는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 이렇게 붙는 브릿지 같은 게 안 붙어요. 그거 사용료마저 이제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앞쪽에는 동치에서 나오는 비상계단을 이용을 하고요. 뒤쪽에만 어쩔 수 없이 스텝카가 붙습니다. 오늘 타고 가는 라이언에어의 보잉 737-800은 16년 된 녀석이고요. 라이언에어는 아일랜드 소속이지만 이 브렉시트 때문에 이 녀석은 영국 법인의 소속의 기체예요. 영국을 베이스로 유럽 여러 나라까지 막 노가다를 뛰고 있습니다. 라이언에어는 현재 보잉 737 계열 항공기들만 500대 이상 보유 중이래요. 737 단일 기종으로 정비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 중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항공사가 지향하는 원가를 절감하는 교과서적인 방법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제주항공도 그냥 737만 주구장창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가게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힘든 일이라서 특히 뒷문으로 탑승하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에선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뒷자리 좌석을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계단을 이용해서 항공기 안으로 진입을 해볼게요. 계단이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살짝 미끄러져서 황천길을 갈 뻔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노랗고 파란 약간 예비군 철제의자 같은 시트가 보입니다. 저는 완전 맨 끝 뒷자리를 선택을 했어요. 창가에 앉을 거고요. 짧은 구간이라서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닥이 아주 개판입니다. 앞서 탔던 승객들이 내리자마자 타는 거기는 한데 이게 치우기는 하는 건지 아니면 큰 쓰레기만 치우는지 그냥 이게 가격 생각하면은 고속버스 탄다고 생각하고 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일본 LCC들이 막 이제 이랬다 이러면은 막 컴플레인 들어오고 이러니까 조금 위생도 많이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청소 비용이 또 반영되고 그럴 것 같긴 하는데 유럽 LCC들은 뭐 원가 절감에는 얄짤 없는 것 같습니다.
시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이물질이 묻어도 걸레로 쓱 닦으면 되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맨 뒷자리 아주 숨 쉴 틈도 없이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라이언 에어는 그 좌석이 뒤로 제껴지지 않는 고정형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뒷문도 열어줘서 뒷자리가 조금 더 빨리 내려요. 바닥으로는 전에 탔던 사람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가 있고요. 와, 과자 맛있었겠다. 겁나 맛있게 먹었나봐요. 다 흘렸네. 자, 그러면 시트 간격을 재보겠습니다. 아이폰이 세로로 이렇게 꽉 물리는 좌석이에요. 악명에 비해서 좌석 간격은 좋습니다. 세로니까요. 이 정도 간격은 아시아 LCC 대장 에어아시아보다도 넓은 간격이에요. 그리고 제주항공이나 튀웨이항공보다도 넓습니다. 아무래도 서양인들 기본 체형이 아시아권보다는 크기 때문에 꽤 여유가 있습니다. 다리를 꼬을 수가 있는 좌석이에요. 참고로 저는 다리가 긴 타입입니다. 진짜예요. 세이프티 카드는 등받이에 붙여 있고요. 미쳤습니다. 이게 세이프티 카드도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니까 이거를 그냥 아예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기내 판매 책자도 그냥 QR로 떼웠습니다. 그래서 시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밥상은 역시 더럽고요. 여지껏 봤던 밥상 중에 제일로 더러운 밥상이었습니다. 이게 서울역 길바닥이 이거보단 깨끗할 것 같아요. 고개를 들면 독서등은 이렇게 잘 작동을 하고요. 기내 수화물이 많이 없어요. 기내 수화물 사는 가격이나 10kg 붙여버리는 거나 미친듯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다 붙여버리는 것 같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짬이 조금 나서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특별할 거 없는 737 화장실이지만 역시 더럽습니다. 자, 다시 자리로 와서 승무원들이 기내 안전 시범을 보여주면 이제 항공기가 푸시백을 시작을 하고요. 이 구간 오늘 만석은 아니었어요. 네, 군데군데 비어가지고 좀 여유롭습니다. 이륙하기 직전에 기내 불도 한번 싹 꺼주고요. 이제 항공기가 벨파스트를 이륙해서 맨체스터까지 갑니다. 벨파스트에서 맨체스터까지는 한 약 40분 정도 걸리는 짧은 거리라서 크게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좌석 간격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저는 팬데믹 이전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베니스까지 라이언 에어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탑승은 꽤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수화물 분실도 그때는 없었고요. 근데 라이언 에어가 하루에도 유럽 여기저기에서 워낙 많은 항공편이 있다 보니까 꽤 자주 지연이나 수화물 분실 후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무튼 유럽 애들 항공편 자체가 좀 복불복이 심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해두고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고도에 올라와서 737 네모난 창문, 요거 오래된 거, 요거를 괜히 또 닫았다 열어보고요. 그 사이에 기내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짧은 구간에 기내 판매를 합니다. 얘들은 맥주를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비행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밖으로 일단 리버풀로 보이는 동네가 보이고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맨체스터가 바로 보입니다. 번쩍번쩍한 게 도시는 도시네요. 저는 도시를 좋아해요. 이제 축구장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어두워서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이제 항공기가 맨체스터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라이언 에어가 또 유명한 게 하드 랜딩이에요. 거칠게 착륙하는 걸로 또 유명해서 제가 요거를 조금 기대를 했는데 제가 탄 항공편 기장 선생님은 아주 스무스하게 랜딩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하드 랜딩 하게 되면 오우 막 이런 소리가 나고 하는데 오늘은 매끄러웠습니다. 항공기가 이제 주기장의 주기를 마치고요. 벨트 해제 음이 울리고 이제 내리겠습니다. 타고 왔던 엉망인 시트를 한번 봐주고요. 워낙 짧아서 의자가 뒤로 제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딱 2시간 정도가 한계인 그런 항공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돈독이 바짝 오른 라이언 에어 오늘 탑승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큰 기대가 없었던 만큼 비행 내내 전반적인 경험은 크게 나쁘지 않았고요. 잘 타고 왔어요. 좌석 더러운 거 빼고. 이게 외국의 기사를 좀 찾아보면 라이언 에어가 보딩 패스 찍고 기내로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돈을 뜯어가는 사례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LCC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발권 단계부터 함정이 조금 있거든요. 발권 단계부터 탑승 직전까지 눈탱이 안 맞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지연율도 꽤 되는 항공사라서
잘못 걸리면은 어느 정도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고르면은 아주 가격은 오지게 싸요. 오늘 라이언에어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LCC부터 퍼스트까지 아주 안 가리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탑승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